책 속 보물 책 속 기적의 밍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적인 영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호호포노포노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시크릿을 해가지고 뭔가를 끌어당기고 소원을 성취하고 원하는 것을 물질화하는 작업 이전에 사실 이 호호포노포노라는 정화 작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칠판에 뭔가를 막 가득 쓴 다음에 새롭게 다른 것을 그리거나 쓰고 싶을 때는 칠판을 지워야 되잖아요, 깨끗이. 그래야 새로운 것을 온전히 잘 그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쓱싹쓱싹 깨끗하게 지우는 그런 정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지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줄여서 미용고사라고 많이 하시죠. 이 단어를 말하면서 내면을 정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의아할 정도인데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언어들이 담고 있는 마법 같은 치유의 힘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작업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잠재의식과 삶에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았던 호호포노포노를 우리 독자님들이 다 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성스럽게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의 정화, 내면의 평화, 호호포노포노. 호호포노포노는 고대로부터 하와이 인디언들 사이에 전승되던 치유의 기법을 말합니다. 인디언 부족 내에 갈등이 생긴 경우 카후나라고 하는 샤먼이자 치유사가 갈등에 관련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씩 자신 안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냅니다. 화가 맺힌 것, 다쳤던 부분을 찾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의견을 풀어나갑니다. 마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하나씩 사과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부탁하고 치유하고 정화합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이것이 호호포노포노입니다. 그 순간 문제가 된 일에서부터 더 과거의 일, 아주 깊은 차원까지 정화를 해나갑니다. 인디언들은 시간을 거슬러 아주 오랜 옛날의 상처까지 조상신의 힘을 빌려 정화했습니다. 이러한 호호포노포노는 하와이의 모르나 여사에 의해 서구 사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자, 모르나 여사가 말합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생각이나 감정, 말, 행위에 의해 성립된 존재이며 과거 모든 경험의 집합체라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 또한 그러한 기억의 저장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나 선택이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정화를 함으로써 인생, 가족,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하와이에서 호호포노포노를 가르치던 카우나인 모루나 여사는 셀프 아이덴티티 호호포노포노를 창시합니다. 기존의 호호포노포노는 중재자인 카우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셀프 아이덴티티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모루나 여사는 자기 스스로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하며 내면과 대화하고 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호호포노포노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카우나가 서구 사회에 정화의 방법을 알렸습니다. 맥스 프리덤 롱은 하와이어와 문화, 하와이 원주민들의 생활 양식 등을 연구하던 교사였습니다.
그는 연구 중에 우연히 하와이 인디언들의 정화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호오포노포노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후나입니다. 그는 후나를 통해 경험한 기적적인 치유와 신비한 체험 사례들을 서구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호오포노포노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은 한 임상심리학자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박사는 하와이주 복지부가 운영하는 하와이 주립병원의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곳의 환자들은 대부분 살인, 강간, 마약 등과 같은 폭력 전과범들이었고 직원들에 대한 폭행 사건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은 이동할 때도 팔찌나 족쇄를 차야 했으며 병동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잦은 병가를 신청할 만큼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병동에서 휴렌 박사는 단지 호오포노포노를 통해 요양시설이 문을 닫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가 호오포노포노로 정화 작업을 시작하고 난 후 병동에서는 폭력 사건이 사라져갔고 가족들이 면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더 이상 족쇄나 팔찌 등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병가를 내는 일이 적어졌고 환자들의 퇴원이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원 회의에도 잘 나타나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한 의사 선생님이었다고 병동의 직원은 회고합니다. 사람들이 병원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변화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어오면 그는 단지 자신의 내면을 정화함으로써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치유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렌 박사는 1982년 11월 셀프 아이덴티티 호오포노포노의 창시자인 모르나 여사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나 여사의 말을 이상하다고 여기며 3번이나 그녀의 세미나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렌 박사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다시 모르나 여사에게 호오포노포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숨을 거두기까지 각국을 돌아다니며 그녀가 호오포노포노를 알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후에도 휴렌 박사는 호오포노포노를 알리고 있으며 UN, 유네스코, 세계평화협의회, 하와이 교육자협회 등 여러 학회와 함께 호오포노포노를 강연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마주한 상황은 온전히 100% 나의 책임임을 알고 정화했다고 합니다. 그는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는 정화를 통해 제로로 돌아갈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는 창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휴렌 박사가 말합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제로로 가는 지혜입니다. 정화를 통해 기억을 지움으로써 제로의 상태에 도달하면 우리는 제로, 즉 신성이 주는 영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호오포노포노는 고통을 반복하게 하는 기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호오포노포노를 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챕터, 기억은 재생되고 있다.
호오포노포노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면의 기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들을 재생하고 있는 낡은 자동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릴 때 만화를 무척이나 좋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V 속 애니메이션을 어머니가 야단칠 때까지 계속 보곤 했습니다. 그는 성장하고 나서도 TV가 좋았던 기억 때문에 별 재미없는 프로그램들까지 습관적으로 챙겨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야단을 맞은 기억 때문에 TV를 보는 일이 완벽하게 재밌지도 않습니다. 무료하고 답답할 때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계속 TV를 틀어놓는 반응을 멈추지 못합니다. 과거의 기억의 결과로 나타난 반응을요. 특히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는 계속 부정적인 경험을 쌓게 됩니다. 기억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하고 재생산합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거듭해서 경험했던 실수, 버릇, 행동, 패턴, 사건, 심지어 비슷하게 겪게 되는 상황들까지 모두 기억의 재생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체험하는 좋지 못한 일들은 나의 내면에 그 원인이 있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장난도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서 한 아이가 넘어졌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냥 지나가던 아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호오포노포노를 통해 이제 여러분은 그 아이가 눈앞에서 넘어진 원인이 나의 기억 안에 존재함을 알 것입니다.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겠네요. 내 눈앞에서 아이가 넘어진 것이 대체 나의 기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어떤 부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물과도 만남을 공유합니다. 가족 역시 우리의 인생 안에 있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인생 안에 있습니다. TV 역시 우리의 인생 안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 역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기억은 모든 외부 세계에도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로 보고 있는 세계는 분리된 외부가 아니라 우리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존재하기에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고 호오포노포노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든 남의 일이든 좋지 않은 일들을 없애고 편안한 삶을 사는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 뿐입니다. 정화를 통해 이러한 기억을 바깥으로 몰아내면 우리의 내면에 원래 그러해야 했던 충만함, 신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은 한계가 없는 기쁨이고 초의식 차원의 균형입니다. 이제부터 호오포노포노를 통해 상처받았던 여러 기억을 정화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챕터. 무한한 자유로의 길, 정화. 정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정화한다고 말합니다.
정화는 사실 인류 문명의 역사 속에 늘 있어 왔던 행위입니다. 액을 씻어내는 씻김굿,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성수, 폴리네시아나 북아메리카 부족민들 사이에서 약초를 태우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들 모두 정화의 한 방법입니다. 호오포노포노의 정화 역시 나쁜 기억을 씻어내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다만 호오포노포노에서 말하는 정화는 기억과 그 기억에서 파생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정화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정화해야 할까요? 문제는 내면의 상처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 속에 슬픔이, 분노가,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살아가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유년 시절의 학대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에 애착관계의 대상, 부모님 또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되거나 학대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치나 학대는 정말로 심하게 부모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하거나 며칠씩 보살핌을 못 받은 채로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양육자는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신의 양육자, 흔히 부모에게 큰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소중히 여긴다 해도 늘 아이와 함께 있기는 힘들기 때문에 돌보지 못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차리기 위해 잠시 자신의 곁을 떠난 10분의 시간을 아이는 방치된 기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혹은 몸에 붙은 벌레를 쫓기 위해 가볍게 툭툭 털어내는 것을 학대로 느끼기도 하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주관적인 유년 시절의 경험이 마음속 상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은 애착의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거부당했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주관적인 학대와 방치의 기억이 삶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의 기억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처의 기억입니다. 어떤 사람과 이유 없이 좋지 못한 감정의 앙금이 쌓여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싸우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유 역시 자신의 상처의 기억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사건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마주하게 되든 간에 정화를 해야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마주하게 만드는 내면의 기억을 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무한한 자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호오포노포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모든 기억이 정화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그날까지 밍딩 채널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호오포노포노가 담고 있는 4가지 말을 하며 끝낼게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